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진파와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봅시다. 제목이 지진파와 지구 내부 구조인데 왜 지진파와 지구 내부 구조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제목을 만들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지진파와 지구 생성 과정일 수도 있을 것이고, 지진파와 판 구조론 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지진파와 지구 내부 구조를 이렇게 묶어놨을까? 아마 두 개가 좀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있죠. 그 엑스레이 사진인데, 우리 학교에서도 뭡니까? 이모리그 하면 밤마다 한 명씩 이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깁스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액선으로 사람 몸속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도대체 액선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몸속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은 줄은 좀 이걸로 설명합니다. 수박장수 아저씨들은, 수박장수 아저씨들이 수박을 파는데, 엄마들이 가시면 수박을 통통 두드려 보시죠. 두드려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익은, 그렇게 빨갛게 잘 익은 수박을 사려고 하는 건데, 소리가 좀 다른가 보죠. 좀 멍청한 소리가 나면은 잘 안 익은 것일 것이고, 탱탱한 소리가 나면 잘 익은 걸로 이제 엄마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잘 익은 수박은 잘라보면은 안속이 빨갛게 익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수박 장수 아저씨들은 그런 소리만 듣고도 제대로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소리만으로 수박 안속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수박처럼 생긴 지구인데, 지구 속을 우리가 수박처럼 잘라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구는 잘라볼 수는 없고, 지구도 마찬가지 원리로 지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즉 아까 얘기했던 지구 내부 구조를 과학자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지구를 통통 두드려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박처럼 통통 두드려 보는데, 지구를 어떻게 통통 두드리죠? 우리 쿵쿵 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구를 통통 두드려 본다기보다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진 현상을 이용해서 지구 속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진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죠. 이 흔들림을 통해서 지구 내부 모습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진을 좀 알아야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특히 진앙과 진원을 여러분 잘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그 땅속 어딘가의 그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겠죠. 그 원자가 근원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그 지점이고, 진앙, 이제 앙자가 좀 어려운데, 진앙은 진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표면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진이 정말 생긴 데는 진원. 진원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가장 빨리 도달하는 지표면, 가장 가까운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한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진파, P파, S파는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 그리고 또 통합과학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더 이전에는 Y 시리즈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P파가 속력이 좀 더 빠르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같이 이동을 하고, P파는 속력이 좀 느리고 진행 방향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전달이 된다. 는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속력 차이도 나고요. 지진파를 검출하는 지진계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있는 추는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스프링을 달고 있는 지진계 자체가 지구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추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상대적인 움직임이 이 회전 원통에 있는
두루마리 종이에 기록이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두루마리 휴지가 통에서부터 쭉 풀려나가면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P파가 제일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 S파, 그 다음에는 표면파라고 하는 L파가 도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지진파 관련해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이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중요하기도 중요하지만 어렵고 낯설어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는 그 주시 곡선이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가로축은 시간이죠. 시간이고 뭐 또 속력이 있다면 속력은 위에 뭐 거리나 속력은 세로축에 이렇게 하는데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거리입니다. 거리. 그리고 세로축은 시간이죠. 그래서 그 가로축이 거리는 거리인데 지난 거리죠. 진앙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지난 거리입니다. 진앙으로부터 가까우면 지진파를 빨리 받겠죠. 멀리 있으면 지진파를 좀 천천히 받겠죠. 그리고 지진의 피해도 좀 더 적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려놓은 건데 여기 특별히 P파와 S파를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선생님 방금 얘기했다시피 Y축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위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P파가 더 아래쪽에 있죠. 그것은 P파가 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더 빨리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S파는 속력이 좀 더 느리니까 나중에 도착을 해서 이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관측소 1번을 보면 지난 거리가 약 한 얼마나 되죠? 1600km 정도 되는데 P파와 S파, P파가 먼저 도착하고 나서 S파가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간격, 이걸 뭐라고 하죠? PSC라고 합니다. PSC. PSC는 뭐 얼마 초, 얼마 분 시간으로 나타날 텐데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P파가 S파보다 먼저 도착했지만 그 시간 차이가 좀 적죠. 네, 관측수 2번을 봅시다. 2번을 보면은 지난 거리가 약 5,800km 정도 되는 것 같죠. 그 P파와 S파 사이의 간격이 커졌죠. 한번 여기 표시가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요게 이제 PSC인데 아까 관측수 1번에서의 PSC보다 관측수 2번의 PSC가 훨씬 더 크죠. 관측수 3번은 마찬가지로 한 8,900km 정도 되는데 PSC가 좀 더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짐작할 수 있죠. 지난 거리가 그러니까 지진으로부터 멀수록 PSC는 증가하는구나. 그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PSC를 측정을 한다면 즉 P파가 딱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S파가 도착할 때까지 그 시간만 측정을 하면은 지진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일어나는지를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제 PSC를 측정만 하면 PSC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P파가 먼저 도착하고 나서 S파가 도착하기까지의 그 시간 간격 이꼴 바로 진앙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그래프가 주시곡선이다. 글이 빨간 줄이 써지니까 선생님 매우 좀 편합니다. 진원거리는 뭐죠? 진앙거리는 진앙 자체가 지표면에 있고 우리도 지표면에 있다 보니까 지표면에서부터 지표면까지 이연선이 될 것이고, 진원거리는 나로부터 땅속 어딘가에 있는 그 진원까지의 거리, 좀 땅을 파고 들어가야겠죠. 그것을 진원거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 주시곡선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PSC로부터 진앙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 가로축, 세로축을 잘 이해하고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교과서 22쪽에 탐구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한번 봅시다. 2016년 9월 19일, 4년 전이죠. 경주 지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지진이 잘 없다가 지진 생겨서 우리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죠. 이때 지진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지진이 발생했는데, 진앙의 위치와 또 진원의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에 대해서 하는 탐구 활동 자료입니다. 교과서 22쪽에 있는 이 그림인데, 이것도 좀 매우 어려워서 선생님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좀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주시곡선 그래프를 통해서 진앙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았죠. 여기서 관측소 1번, 2번, 3번에서 이렇게 했다면, 보통 진앙까지의 거리, 진앙의 위치, 진앙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하는데, 이를테면 내가 지금 지진 관측소에 있다. 그래서 진앙까지의 거리를 알았다. 진앙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PSC를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1000km더라. 그러면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1000km 떨어진 어딘가죠. 그게 뭐 동서남북 어딘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뭐 경주 쪽일 수도 있고, 뭐 진주 쪽일 수도 있고, 서울 쪽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그 정보만 가지고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려면 적어도 세 군데의 관측소에서 구한 PSC 진앙까지 거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22쪽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관측소 A에서 관측한 PSC를 통해서 진원 거리를 이렇게 구했겠죠. 이 진원 거리를 구해보니까 요만큼 되더라. 뭐 이게 이렇게는 뭐 1000km라고 칩시다. 1000km면 1000km인데 1000km 어딘지 모르죠. 그게 뭐 하늘 쪽일 수도 있고 땅 쪽일 수도 있고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1000km짜리 구가 되겠죠. 우리 그 원의 정의가 뭡니까? 원은 중심으로부터 반경이 같은 점들의 집합인데, 내가 나로부터 1000km 떨어진 점들을 모두 다 그리면 사실은 구가 되죠. 그 구를 그렸는데 구가 지표면과 만나는 그 선이 지금 이 보라색 선이 될 것입니다. 보라색, 이렇게 보이는 이 보라색 선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그림에 있는 이 보라색 선은 관측소 A로부터 1000km가 되는 거리를 지표면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것이 이 보라색 선이 됩니다. 관측소 B를 봅시다. 관측소 B는 조금 작은 거 보니까 이거 한 900km라고 합시다. 900km짜리 반원을 그리면 이렇게 하늘색 요런 하늘색 반원, 하늘색 그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따라 그리기 힘드네요. 마찬가지로 관측소 C는 B보다 좀 크니까 뭐 한 9,500km라고 합시다. 아니 9,000 아까 관측소 A가 1000이었죠. 그럼 950km 정도라고 하고 950km짜리 반원을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게 무슨 색이죠? 연두색, 녹색, 초록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원 3개가 그려지면 관측소 A와 관측소 B의 동그라미, 즉 보라색과 하늘색 동그라미의 공통현이 이렇게 생기죠. 마찬가지로 관측소 B와 관측소 C의 공통현, 그리고 다시 A와 C의 공통현을 이렇게 그리면 반드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치 빠른 친구는 이미 알았겠죠. 이 점이 바로 진앙이 되는 것입니다. 진앙은 뭐였죠? 진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표면. 진앙은 이렇게 이제 결정하죠. 그러면 이제 아까는 관측소 A에서는 진원 거리가 어느 정도다. 얼마큼이다. B에서도 얼마큼이다. C에서도 얼마큼이다. 근데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 세 관측소에서의 자료를 이용하면 어떤 지점에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이 진앙이다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지진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그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고 뭐 한 정보가 이렇게 오는데 이미 여러 군데 관측소의 데이터가 한 군데로 다 모이면 거기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진원을 찍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 계속 이제 시간을 쫓겨가지고 빨리빨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번 시간 수업 내용이 많았는데 이 아까 주시곡선 그리고 진앙을 결정하는 이 두 가지가 좀 어렵고 중요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뺏겼습니다. 그럼 반드시 교과서 23쪽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특히 22쪽, 23쪽에 있는 탐구학습은 꼭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고 거기다 읽어보고 아니고 탐구활동 직접 교과서에 있는 자료 가지고 교과서에다 그림도 그려보고 해서 진앙 결정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 부분을 수업한 어떤 선생님이더라도 이 주시곡선과 진앙 결정하는 것은 시험 문제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지구 내부를 알았어요.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저렇게 발생하는구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지구 내부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지각이 어떻게 평형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수업이 길었는데 반드시 복습 좀 하기 바랍니다.